안녕하세요, 별린이 친구들. 어린이를 위한 역사의 쓸모 인생편 5권이 출시되었습니다. 자, 이 시리즈의 마지막 편인데요, 5권 주제는요 바로 희망, 호프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죠? 근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신 적 있나요? 자, 앞으로 이 들려드릴 이야기 속 위인들은요, 처음엔 여러분들처럼 아마도 그 작은 꿈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꿈이 희망이 되어가지고 자신만의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역사 속 그 인물들을 만나러 가 보시죠. 5번째 시간, 세계 무대에서요 한국인의 희망을 보여주고자 했던 손기정입니다.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딴 사람은 누구인가요? 대한민국 국적으로 최초의 메달을 딴 인물은요, 1948년 런던 올림픽에 출전했던 김성집 선수입니다. 아이고, 역도 종목이었습니다. 광복 이후 처음으로 열린 올림픽에 참석해서 동메달을 획득했지요. 금메달을 처음 획득한 것은요, 이로부터 약 30년 뒤인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때입니다. 레슬링 종목에서 양정모 선수가 네, 금메달을 따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먼저 1936년에 금메달을 획득한 우리나라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라톤 종목의 손기정 선수였습니다. 손기정은 왜 금메달을 따고도 슬퍼했나요? 네, 그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 그 금메달 선수인데 이렇게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요. 손기정 선수는요, 베를린 올림픽에서 2시간 29분 19초의 기록을 달성하면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근데 손기정이 사실 이렇게 마음껏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왜? 1936년이 언제입니까? 일제강점기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손기정은요, 대한민국 선수가 아니고요, 일본 선수로 나간 거였거든요. 손기정 선수의 그 회고록을 보면요, 그때의 수치심, 모욕감, 울분의 감정이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나는 그때까지도 내 우승의 표지로 일장기가 오르리라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다. 우승 시상대에서 일장기를 쳐다보며 일본 국가를 듣는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굴욕이었다. 두 번 다시는 일장기 아래에서 뛰지 않으리라. 마음의 눈물이 가슴을 적셔왔다. 손기정은요, 그래서 그 상으로 받은 월계수 화분이 있었거든요. 그 월계수 화분으로 어떻게든 그 자신의 가슴팍에 박힌 일장기를 가리려 했습니다. 이를 두고 훗날 남승용은요, 손기정의 금메달보다 그 손기정이 일장기를 가리고 있는 화분이 부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왜냐면 이때 남승용도 마라톤에서 동메달을 땄는데 같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메달 선수한테는 그 월계수를 주니까 손기정 선수는 일장기를 가릴 수 있었던 건데, 동메달을 딴 남승용에게는 그 월계수를 안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장기 가릴 화분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손기정이 그렇게 부러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선수는 정말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쓸쓸하게 시상식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신문사에서 손기정의 옷에 있는 일본 국기를 지웠다고요? 네, 베를린에 머무는 동안요, 경기 전날까지 손기정은 한 번도 일장기가 달린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자신이 조선인임을 명확하게 밝히죠.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일장기 말소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동아일보 등 몇몇 신문사가 손기정의 이 가슴팍에서 일장기를 지운 사진을 신문에 내보낸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결국 동아일보는 9개월이 넘도록 이 신문 발행을 금지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한국에 도착한 손기정은요, 분위기 이상한 거예요. 왜 이러지? 그래서 결국 환영 인사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요, 일장기를 월계수 나무로 가리려 했다는 혐의를 받아가지고 결국 이후 경기 출전이
금지되기도 합니다. 이후 송기정에게는요, 사복 경찰이 붙기 시작하죠. 누굴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송기정은 마라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퇴한 뒤에 송기정이 태극 마크를 달고 뛰었다고요? 1988년이었죠.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88 서울 올림픽. 자, 이때 이 올림픽 주 경기장을 밝힐 성화봉송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의 그 시선이 집중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때 올림픽 스테디움에 불을 점할 성화봉송 주자가 경기장으로 뛰어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다? 와, 바로 송기정이었습니다. 송기정은 여러분들 1936년 선수 시절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장기를 달고 뛰어야만 했잖아요. 그런데 그 베를린 올림픽 이후 이제는 백발의 할아버지가 되어서 드디어 가슴에 대한민국 태극 마크를 달고 올림픽 스테디움에 들어선 겁니다. 너무 벅찼던 송기정은요, 펄쩍펄쩍 뛰면서 팔을 번쩍 든 채 경기장을 돌았죠. 이때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 기뻐하는 모습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1988년 당시 송기정의 나이는 76이었죠. 나이가 들었어도 멋지게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송기정은요, 이 순간을 위해서 무려 1년이나 훈련하고 연습했답니다. 야광봉을 이렇게 들고 연습하는 그 모습을 또 이 기자에게 들켜가지고 찰칵 찍히는 그런 귀여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나라는요, 결코 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송기정을 포함해 정말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애썼죠.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이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위인들의 인생을 통해서 희망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이루는 과정을 살펴보니까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한다면 우리도 역시 멋진 일을 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그 자신감 생기지 않습니까? 금메쌤은요, 여러분 모두가 그 자신만의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 맞다. 최태성의 초등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